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 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이 사업에 찬성하는 대가로 전 마을 이장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와 관련해 사업자 대표와 전 이장 등이 기소가 돼 있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물테마파크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당시 담당 변호사이던 고영권 정무부지사가 변호사 수임료 대납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받았다며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동물 테마파크 반대 주민들이 제주시 조천읍 선을1위 전 이장 정모 씨를 상대로 이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2월. 주민총회를 통해 동물 테마파크 사업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는데도 이장이 주민 뜻에 반해 사업자로부터 마을 발전기금 7억 원을 받는 협약서를 사업자 측과 체결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동물 테마파크 사업자 측은 정 전 이장의 변호사 선임료 400만 원을 대신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해 4월 정 전 이장이 반대 측 주민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을 때도 사업자 대표 명의로 변호사비 55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정 전 이장 측 담당 변호사는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사업 반대 주민들은 고영권 부지사가 사업자 측이 변호사 선임료를 대신 내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받아 배임 증제와 수재 방조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사업자와 제주도정의 최고 책임자가 불법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가 동물 테마파크 사업 기간을 또다시 연장해주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사건 수임 당시 정 전 이장과 함께 찾아온 이가 동물 테마파크 관계자인 줄 몰랐고 수임료 입금자도 동물 테마파크 대표인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무산 위기에서 가까스로 사업 기간이 1년 연장된 동물 테마파크. 이번에는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변호사 시절 받은 수임료를 놓고 반대 주민들이 고발에 나서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제주 신화역사공원과 헬스케어타운의 사업 기간을 2024년 말까지 3년씩 연장했습니다. 신화역사공원과 헬스케어타운은 2017년 이후 중국 정부의 해외 투자 제한 등의 영향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JDC는 중국 기업들과 협의해 2단계 사업인 신화역사 테마파크와 호텔, 리조트 건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법무부가 4.3 수용인에 대한 일괄 직권 재심 청구를 검찰에 지시했죠. 관련 업무를 진행할 제주 4.3 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본격적으로 출범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4.3 당시 아버지가 형무소에 끌려가 평생을 수용인 자식으로 살아온 문법윤 할아버지. 최근 아버지의 판결문을 확인하고 70여 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 재판이라도 한번 해볼 생각으로 동생하고 우리 해보자. 이거 아버지가 너무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을 그냥 놔둘 수 없다 해가지고. 제주 4.3 수용인 명부에 기재된 인원은 2,530명. 지금껏 개인별로 판결문을 찾아내 재심을 청구해야 했지만 법무부가 일괄 직권 재심을 지시하면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합동수행단이 출범했습니다. 수행단 구성 인원은 검사 3명과 수사실무관 3명, 경찰 2명 등 8명. 앞으로 수용인 명부에 기재된 2,530명의 성명과 선고일자, 형량 등을 정리해 이들의 생존과 유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소장과 판결문 등 소송 기록을 최대한 복원해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게 됩니다. 직권 재심은 변호사 없이 검찰이 일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기 때문에 변론 기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료가 넘어오면은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가능하면 권고한 모든 분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유족들이나 당사자가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판식에는 김호수 검찰총장도 참석해 불행한 과거사 바로 세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합동수행단에게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불행한 과거사를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재심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한편 김 총장은 현판식에 앞서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4.3 희생자들과 유족에 대한 보상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직권 재심을 통한 수용인들의 명예회복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29명이 발생했는데 제주시 제사모임 3명과 서귀포시 고등학교 3명 등 집단 감염도 이어졌습니다. 제주 종합경기장 실내 수영장에서 열린 한라배 전국 수영대회에서는 다이빙 선수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대회가 중단됐고 선수와 관계자 750명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시 2호 2동 아라온 해수사우나 여탕에 확진자가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방문했다며 공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인 4천여 명을 기록한 가운데 제주에서도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의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송원일 기자가 박형근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를 만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추세가 괜찮은 건가요? 예,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환자 수가 늘어나는 거를 우리 사회가 감당하고 간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저는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정도의 환자 발생 증가 추이는 예상했던 범위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걱정은 12월에 이제 본격적인 추이가 시작되고 나서 작년처럼 굉장히 빠르게 급증하지 않을까 이제 그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병상 확보라든지 예. 이 의료 시설이 예. 준비는 잘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제주도는 다른 시도와 달리 전체 급성기 병상 중에서 공공병원 병상 비율이 거의 40%에 육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중환자실도 많이 확충이 돼서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하루에 한 200~300명 정도가 한 2주 이상 지속돼도 감당할 수 있는 병상은 준비는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 장기화로 지금 의료 인력도 상당히 지금 피로도가 누적돼 예. 있는데 이 의료 인력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두 가지입니다.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방역 인력을 늘려주셔야 됩니다. 지금 인력으로는 5~60명 이상이 지속해서 5~60명 정도가 지속해서 발생을 하면 감당이 좀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여름의 경험을 돌이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 한 200명, 300명 정도가 발생해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코로나 발생 이전에 한겨울에 12월, 1월에 하루에도 독감 환자들이 수백 명씩 생겼는데도 아무 잘 인식 못하고 지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 환자들을 치료하고 감당할 수 있으면 저는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거죠. 그게 안 돼서 못하는 거인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병원에서 위중증 환자를 돌볼 중환자 전담 전문 간호 인력을 빨리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비군처럼 우리가 보완을 해서 인력을 갖고 있어야 어느 병원이든지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지속될 수 있다. 제주도에서 특별하게 좀 예산을 편성하셔서 추가 인력을 채용해서 교육 훈련을 시켜놔야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을 지속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 좀 시민들의 어떤 방역 의식이 좀 약화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초기에 비해서 손 씻기를 좀 덜 하시는 것 같아요. 손 씻기를. 수도꼭지가 보이면 이제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손세정제가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네. 손 씻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이 언제일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요. 즐긴 놈이 이긴다라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즐기게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 우리 사회가 같이 노력해서 함께 이겨내야 한다라는 거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표선고등학교가 제주에서 처음으로 공립 아이비 월드스쿨 인증을 받았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지난해 아이비 후보학교 인증을 받은 표선고등학교가 아이비 인증심사단 평가를 거쳐 공립 아이비 월드스쿨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표선고는 내년 3월부터 토론과 탐구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아이비 교육 프로그램을 정식 운영하게 됩니다. 제주 신화월드 랜딩 카지노 운영사인 람정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는 보도 자료를 내고 희망퇴직과 무급휴직 신청을 종료하고 경영 정상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관광서비스노조도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과 고용 보장을 위한 4가지 안에 합의했다며 경영 정상화를 통한 채용 재개와 희망퇴직자 복귀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는 퇴직 공무원의 수를 제한하는 제주도 감사위원회 구성조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최근 감사위원회 신규 위원 5명 가운데 4명을 퇴직 공무원으로 위촉하면서 감사위원회의 신뢰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며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감사위원 7명 가운데 2명을 넘지 않도록 제한할 계획입니다. 제주시 연동 재원아파트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제주도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은 제주시 연동 재원아파트 일대 3만 5천 제곱미터며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11개 동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로 기존보다 44세대 늘어난 700세대로 구성됩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조합 설립과 사업 시행 인가 등의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녹색당은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민의 손으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제주 곳곳을 파헤치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관리 보전지역 1등급 지역을 절대 보전지역에 준해 관리하고 행위 제한을 강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6회 제주도 여성대회가 오늘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만덕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 여성단체협의회가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은 성평등한 제주 여성 친화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여성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1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동료의 식사에 농약을 넣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캄보디아인 33살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7시 20분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양돈 농장 아침 식사에 농약을 넣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동료 캄보디아인 30살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에 사는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경찰은 피해자의 어머니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